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늘장 특징주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변영희 대표님의 특징주 솔루션까지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올라올라를 위해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K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기가레인, 한미 반도체, 아이원스, TLI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것도 오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어제 K 반도체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 화면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K 반도체 벨트 개념입니다. 정부와 민관이 힘을 합쳐서 2030년까지 국내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공동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거죠. 반도체 153개사 기간별 투자 계획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벨트 개념도가 나오네요. 네, 투자 계획을 보면은 지금 51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치 계획과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50%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은 겁니다. 네, 특히 정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페스, 리벨리온 등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좀 올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K 반도체 전략을 제시하면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을 알린 건데요. 네. 사실 그간 한국이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강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요. 수출 1위, 9년째 1위를 한 것이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기업의 위상이죠. 하지만 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 수준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1등일 뿐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인 것이 바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최근 이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로 따지면요.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암기력을 말하고요. 네. 시스템 암기력. 반도체는 연산과 이런 추론 능력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등 좀 고도화된 기술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좀 앞다퉈서 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파운드리 분야, 그러니까 파운드리 분야가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타이완의 TSMC의 점유율이 56%, 삼성전자는 18%로 지금 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설계 펠리스의 점유율도 2% 미만으로 존재감조차 좀 미미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아나운서님? 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 등 이런 글로벌 증시에서 좀 반도체 주가의 고전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미국이 한국, 중국, 대만에 이어서 이렇게 치우친 좀 파운드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의도로 좀 여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격일로 4%대로 급락하면서 네. 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좀 나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경우에 삼성전자는 어제 장에서 네. 7만 전자로 또 다시 추락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놀라기도 했었지만, 어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4개월여 만에 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8,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또 개인들은 좀 이 기회를 박앤세일의 기회로 잡아서 좀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다시 좀 8만 원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은수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세 보일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지금 뭐 삼성전자 잠깐 차트를 좀 보면요. 오늘 8만 100원에 좀 마무리했죠. 네. 2% 정도 이제 어제 상승폭을 좀 만회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네. 매수에 갈 좀 기회를 볼 것이냐. 네. 자, 우리 김우선 아나운서님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한 7만 원대 네, 기회라고 좀 볼까요? 저는 완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기회. 네, 네, 기회요. 저도 사실은요. 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잘 알죠. 제일 맞아요. 많이 돈을 벌고 제일 그쵸. 많은 영업이익을 갖고 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성장성을 좀 가져오지만 그래도 다소 좀 무거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사실 이 총수 부재라는 이 부분 그쵸.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현재 네, 지금 이 감옥에 부재죠. 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네, 네. 이슈가 사실은 이 총수 부재가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좀 약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리스크가 있었죠. 그런 좀 이슈가 좀 있었지만 저 최근에 사실 이제 사업 부분에 투자를 좀 단위 결정했고 네, 아까 우리가 좀 짚어드렸던 TSMC 부분의 어떤 점유율 부분이 지금 시장의 파운드리 부분에 전 세계 한 56%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뒤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공정도 부분인데 지금 평택의 동양 최대의 어떤 이 파운드리 라인이 2023년도까지 다 준공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캐파가 돌아가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점유율 부분에서 좀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네, 삼성 총수 부재가 지금 미국의 어떤 이 반도체 네, 공장 어떤 투자 유치를 좀 계속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 사유 이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관점에서는 이 슈퍼사이클의 이 호황기에서 네. 막대한 신규 투자를 이미 했었고 네. 이에 따른 2023년도 이후 2025년도에는 이 반도체 사업 부분의 어떤 사업 부분 매출 호전은 더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6만 원에서 7만 원 구간은 매수 구간이 맞다고 봅니다. 오, 그런데 또 괜찮네. 뭐 역시나 기회를 또 주지 않죠. 봐보십시오. 네. 자 바로 지금 또 7만 8만 원대 오늘 여기 잠깐 다시 차트 올랐죠? 보더라도 네. 7만 원에서 자 6만 원 구간은 뭐 한 요 정도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만 8천 원이고 네, 자. 다시 한번 네, 짚어보면 7만 원 구간 여기죠. 네. 자 요 구간인데 요 기회를 주겠느냐?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맛만 보기도 전에 바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제 샀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항상 지수가 밀려주는 구간, 낙폭 과대가 되는 이런 구간에 매수하는 전략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좀 이렇게 다시 좀 10만 전자 간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실적적인 요인이 맞다. 네. 삼성전자는 어떤 모멘텀 때문에 장악된 게 없어요. 실적, 사상 최대, 분기 사상 최대, 연간 온기 사상 최대 실적. 네. 실적이 답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점유율을 키워갈수록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모멘텀. 삼성은 외형 확장에 대한 이슈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기 어닝 쇼크. 근데 막상 들어보면 이게 손실을 낸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상치보다 매출이 좀 덜 나왔거나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서 2% 3%대 급락으로 또 인식하는 아. 그런 바겐세일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봤다가 좀 저점 공략 시 우리가 매수하고 목표가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네. 어쨌든 앞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정부의 알맞은 지원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 관련해서 뭐 소재, 장비, 부품 관련 기업들에게도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우리 아나운서 김우선 아나운서께서 너무 정리 좀 잘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사실 더 부연할 게 없어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공부를 하는 거 오늘 우리 올라오는 이 프로그램 취지가 네. 자 정확한 업황과 섹터 분석을 잘 해오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를 잘 네. 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이게 뭐냐?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소부장 네. 소부장님 하셔가지고 어디 부장님이 아닙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주를 소부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축해서 부르는 건데 네. 자 우리 이 반도체 소부장님께서 반도체 업황 슈퍼 사이클의 어떤 호조가 예상이 되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던 뭐 110억대 11조 대 10조 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겠다 네. 공장 짓겠다라는 발표 나오면 뭐가 움직이죠?
장비주가 가야죠. 반도체와 따라 장비주가 가서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양산되면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 소재가 또 필요하죠. 반도체 소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부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어떤 연결관리로 반도체주 그 다음에 소부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세트의 흐름을 우리가 잘 예측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 이렇게 투자를 했네? 그렇다면 소부장주 중에서 대장주를 우리가 한번 공략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예상되는 종목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들의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또 실적도 다 좋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에 대한 어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낙수 효과는 반드시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잘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모멘텀이 있다면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 이벤트도 있죠, 아나운서님?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백신, 반도체, 배터리 문제를 논의할 기업 CEO가 모두 워싱턴에 결집을 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 회동을 통해서 2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밝히고요. SK는 조지아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확정해서 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양국이 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좀 잘 머리를 맞대어서 좀 잘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저희가 필수적으로 또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 주목해볼 만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지금 뭐 시간이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스트 1분에 뭐가 중요하죠? 예고편? 자, 밀당입니다. 밀당. 제가 좋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 수상한 공시를 좀 진행을 하면서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PR 스트립 제조 장비 PSK, 그다음에 네. 후공정 장비의 대표주자 테스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 요인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봐라. 네. 좀 누누이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항상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렇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죠? 라고 물어보면 좀 갸우뚱해요. 저도 잘 얘도 모르겠어요. 반도체 제조 같은데. 자, 소부장주 안에서도 점유율 1위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시세. 이 회사가 삼성전자 이외에 SK 하이닉스와의 신규 투자 관계에서 장비 수주가 좀 있느냐. 그렇다면 1분기의 어떤 이 매출 동향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이 납품 실적이라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실적적 요인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자, 자세한 번호는 자 하단에 전화번호 하단에 나가고 있죠. 있죠. 자, 여기 전화 주시는 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화 주셔야겠네요. 보다 오늘장 특징주, 반도체 소부장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꽉 찬 돈의 맛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니죠. 차관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